여러분, 빵, 국수 등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들을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밀가루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건강을 계속 망치고 수명이 짧아지는 상태를 방치하실 건가요? 또한 체질도 체질이지만 밀가루 자체는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유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밀가루가 왜 건강에 안 좋은지, 밀가루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체질과 유형, 그리고 밀가루 대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밀가루가 왜 건강에 안 좋은가? 입니다. 첫 번째, 비만의 주원인. 밀가루는 탄수화물 92%, 단백질 8%로 구성된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그렇기에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고 살을 찌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당지수가 높을수록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이를 에너지화하는 속도도 빠르며 이때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공복감이 빨리 찾아와 과식까지 초래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유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췌장을 지치게 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당뇨병 환자나 비만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밀가루 섭취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밀가루 자체 당지수는 5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밀가루 가공식품인 식빵 91, 바게트빵 93, 라면 73 등은 당지수가 높습니다. 반면 통밀가루로 만든 통밀빵은 당지수 50으로 낮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체내 흡수가 느리고 천천히 에너지화돼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도록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지방간 위험.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으면 당이 인체에서 녹을 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뇌는 체내의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과 함께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곧바로 인슐린을 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지방간 발병률 역시 높아집니다. 네 번째, 글루텐 불내증. 글루텐은 보리나 밀 등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글루텐은 탄력성이 있어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가볍고 폭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글루텐은 소화가 잘 안되며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면 피부, 신경계, 면역계, 체력, 관절, 치아를 비롯 행동과 기분까지 악영향을 받습니다. 불내증이란 영양분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글루텐 불내증 증상으로 설사, 복통, 변비, 복부팽만 등 소화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중독성. 밀가루 음식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은 글루텐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밀가루를 섭취하면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에소르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이 성분은 뇌에 작용해 밀가루 음식을 더 먹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수면 장애 유발. 밀가루는 혈당 수치를 높여 뇌의 화학 작용을 바꾸기 때문에 쉽게 피로가 느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몸을 항상 피곤하고 졸립게 만들어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를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 관절 질환 유발. 밀가루를 섭취했을 때 체내 산성도를 증가시킵니다. 체내 산성도가 증가하면 뇌에서 칼슘을 빼내어서 중화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골격이 약해지게 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덟 번째, 우울증 유발. 밀가루를 먹는 동안에는 기분이 즐겁지만 나중에 밀가루를 먹어서 쌓고 쌓인 탄수화물 축적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해마의 인슐린 수용체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면 뇌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화 불량 유발. 밀가루는 공정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몸이 소화시키기 어려워지는데요. 이 때문에 변비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일어나는 소화불량 증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알츠하이머 유발.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인슐린분해 효소가 이를 세척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슐린분해 효소는 인슐린이 존재하면 베타아밀로이드보다 우선적으로 인슐린을 세척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인슐린을 많이 배출하게 만드는 식단은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세척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밀가루의 위험성을 자세히 보니 어떠신가요? 아직도 밀가루가 맛있는 음식으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밀가루를 약간 먹는다고 바로 증상이 일어나 우리의 건강을 위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밀가루를 섭취하면 일어나는 건강 이상에 대해서 다룬 것이니 뭐든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밀가루와 안 맞는 체질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관절염이 있는 경우.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염증 반응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손과 무릎 등의 관절 붓기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질환과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밀가루의 글루텐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항원항체의 결합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등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만성적인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밀가루 음식의 섭취 후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는 신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신경계에 항원항체 반응이 생겼기 때문으로 밀가루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속쓰림이나 배에 가스가 잘 차고 변비가 있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 경우 속쓰림뿐 아니라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근육통이 있는 경우 만성적인 근육통이 있는 경우 밀가루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밀가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육통과 같은 통증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평소 식습관을 확인하여 바로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을 때 밀가루 음식을 섭취한 뒤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밀가루를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몸이 밀가루 음식을 소화시키기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를 피하고 수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 해소는 물론 몸이 한결 가벼워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 정서적인 불안이 있는 경우 평소와 달리 우울증이나 불안함을 자주 느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셨나요? 이 역시 글루텐 불내증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별다른 원인 없이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밀가루를 끊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글루텐 함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대표적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건선이나 궤양성대장염, 피부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호르몬의 불균형 때이 나타날 때 생리전 증후군이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임 등도 글루텐 불내증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엔 평소 식습관 중 밀가루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밀가루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맛이 좋은 밀가루를 어떻게 평생 안 먹나 걱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밀가루를 대체하는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쌀가루. 쌀을 빻아 만든 가루입니다. 백미와 현미 가루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미는 약간 견과류 맛이 나고 씹히는 식감이 있으며 건강에 더 이롭다. 쌀가루는 밀가루 음식보다 입자가 굵지만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잘 돼 부담이 없고 더욱 담백한 맛을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쌀가루는 액체를 흡수하기 어려워 식감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글루텐이 함유된 소량의 밀가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쌀가루를 이용하면 쌀과자나 떡, 빵, 쌀국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밀가루. 메밀가루는 메밀고추로 만든 가루로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메밀은 다른 곡류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리신과 트립토판의 함유량도 많습니다. 또 다량의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루틴의 함유량이 많아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혈관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메밀을 이용해 부침개를 부쳐 먹거나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 중동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해 이집트콩이라고도 불리는 병아리콩은 불규칙한 구형의 노란 빛이 도는 갈색콩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밤과 비슷한 풍미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과 면역력 증진에 좋으며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입니다. 병아리콩 자체를 날 것으로 먹거나 삶거나 튀기고 볶는 조리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귀리. 귀리는 곡물의 한 종류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귀리의 항산화 성분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섬유질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체중 감량, 혈당 조절, 변비 완화, 숙면 등에 도움이 된다. 귀리는 주로 밥에 넣어 먹거나 가공품인 오트밀로 많이 이용됩니다. 오트밀은 귀리의 가루로 입자가 거칠고 약간 누런빛입니다. 오트밀 가루는 우유에 넣어 시리얼처럼 먹을 수 있으며 쿠키나 빵의 재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피오카. 타피오카 가루는 가사밥 뿌리에서 얻는 전분입니다. 타피오카는 칼슘, 비타민C, 마그네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해 피부 미용, 피로 해소, 빈혈 등에 효과적이다. 단 미량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물에 오랜 시간을 담근 후 삶거나 튀겨 먹어야 합니다. 타피오카는 버블티에 넣어 직접 먹기도 하며 다른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 보조재료로도 쓰입니다. 타피오카 가루는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밀가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냉장고 속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이것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